안녕하세요. 주식으로 부자 되고 싶은 남자 주부남 원기둥입니다. 자, 국내 증시는 이번 주에도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었는데요. 자, 코스피 지수의 모습을 보시면 이번 주에 월화가 잠깐 반등이 나온 다음에 수목금이 음봉이 나오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나왔죠. 자, 그리고 코스피의 전반적인 모습을 보시면 올해 7월 달에 고점 찍고 급락이 나왔죠. 그리고 반등 났다가 또 내렸다. 반등 났다가 또 내렸다. 반등 났다가 또 내려가고 이런 지금 현재는 이런 박스권의 흐름에서 위아래로 그냥 재미없는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뿐만이 아니라 코스닥도 비슷한 흐름인데요. 자, 코스닥도 이번 주에 보시면 월 화요일 날 반등 나왔다가 수요일부터 밀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코스닥도 올해 8월 달에 저점 찍고 크게 움직임 없이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금융투자세, 금투세 이슈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의 대선이 이제 4일 앞으로 다가왔죠. 11월 5일이 미국 대선입니다. 이런 대내외적인 이슈들하고 같이 맞물려 있다 보니까 국내는 수급이 상당히 안 좋고 거래 대금도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금수대가 진짜 시행된다고 하면 문제가 그 5천만 원 이상을 수익을 낼 때 세금 내는 건데 이게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1년에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기가 쉽지 않죠. 근데 문제는 이 5천만 원 수익 내는 사람들이 큰 손들이에요. 큰 손들. 이 큰 손들이 세금 내기를 싫어서 다 해외로 빠져나간다는 거죠. 그럼 국내 주식시장 어떻게 됐어요? 안 좋겠죠. 자, 이런 상황들이 겹치면서 국내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환율의 모습을 보시면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이 생기면서 9월 달부터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지금 조금 밀리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모습이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도 이런 모습인데 물론 여기보다 더 안 좋아질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나라의 2025년도 경제 성장률, 이 GDP 성장률 전망치를 보면은 2024년 대비해서 더 낮아질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상황이 더 안 좋아지다 보니까 지수가 계속해서 치고 나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국내 시장은 조금 여전히 답답한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 시장을 보시면요. 자,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이 어제 좀 급락 한번 얻어맞았죠. 2.7% 급락한 다음에 오늘은 또 반대로 1.4% 정도 급반등하고 있고요. 자, S&P 500도 마찬가지로 어제 1.8% 급락하고 오늘은 또 1%대 강하게 좀 반등하고 있고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어제 4%나 급락을 했는데 오늘은 좀 2%좀 강하게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증시의 모습을 보시면요.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아직은 7월 달에 고점까지는 올라오려면 아직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근데 S&P 500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신고가를 내고 눌림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스닥입니다. 나스닥도 지금 이번 주 수요일 날 신고가를 내고 조금 밀렸죠. 그러니까 지금 S&P 500과 나스닥은 신고가. 다우존스도 지금 신고가 되면서 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하고 지금 전혀 다른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 못 가고 있는데 결국에는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이익 전망치, EPS 전망치도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조금 지루한 흐름이 나오고 있지만 저는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결국에는 우상향하면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 증시의 핵심 업종은 뭔가요? AI죠. AI. 여전히 인공지능입니다. 자, 보시면 지금 미국이 최근에 급락한 거는 이런 실적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좀 급락을 했었어요. 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괜찮았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고 메타도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애저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 부분이 지금 성장률이 둔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애플과 또 아마존도 시장 기대치를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성장률이 둔화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 그 다음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년 대비 5% 증가하는데 그쳤다. 증가율이 좀 그렇게 높지가 않다. 이런 우려가 때문에 지금 미국 증시가 어제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급반등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AI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사 수 CEO, 이거 AMD CEO입니다. 유명하죠, AMD. 이 CEO가 뭐라 했냐? 최근 기사에서 이 AI 가속기 시장에 대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냈습니다. 향후의 4년간 데이터 센터 AI 가속기 시장이 매년 60% 이상 성장합니다. 매년. 자, 저는 이런 산업 자체가 매년 60% 이상 성장하는 산업은 저는 생각이 안 납니다. AI 말고는. 그만큼 AI가 강력하고 AI가 지금 혁명이라고 하는 거고 AI가 지금 메가 트렌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의 강력한 주도 산업이 되는 거죠. 그리고 2028년도에는 시장 규모가 5천억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돈으로 보면 약 700조 가까이 되는 그런 시장 규모가 열릴 것이다. 어마어마한 시장이 계속 열리고 있죠. 야, 이 정도 규모면, 5천억 달러 정도 규모면 2023년도에 전체 반도체 산업의 연간 매출과 비슷합니다. 근데 2028년 앞으로 4년 후에 AI 가속기 하나만 가지고 2023년 전체 반도체 산업의 연간 매출 수준과 비슷해질 것이다. 이게 앞으로 엄청나게 지금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격동의 AI 반도체 시장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 지금 이런 생성형 AI 시대 이걸 불을 지핀 게 바로 오픈 AI의 챗 GPT죠. GPT. 여기 불을 지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이 AI를 안 하면 경쟁력이 도태된다. 그래서 AI 경쟁력이 곧 국가의 경쟁력이고 기업의 경쟁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글로벌 산업 패권을 확보하려고 국가가 기업 간의 각축전이다. 이 산업 패권,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런 AI, 로봇이 들어가는 이런 AI가 앞으로 산업의 기업의 생산성을 좌우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이 로봇의 역할들이 상당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AI 반도체 기술 역량이 매우 중요하게 됐다. 엄청 중요한 산업이다. 라고 하는 거고, 자, AI 반도체라는 거는 AI 알고리즘과 연산, 계산이죠. 여기에 최적화해서 설계된 반도체입니다. 그냥 반도체가 있고 AI 반도체. 이건 AI에 특화된 반도체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GPU. 엔비디아가 독과점으로 지금 생산하고 있는 GPU가 이런 대표적인 AI 반도체고, GPU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CPU는 데이터를 하나하나씩 차례차례 순차적으로 이제 처리를 하는데 GPU 같은 경우는 이제 병렬 처리합니다. 여러 개의 이런 PC들 서버들이 한 번에 대량의 연산을 처리하기 때문에 이런 그 고난이도의 기술 같은 경우에는 CPU가 더 적합할 수 있지만 여러 가지의 일을 한 번에 처리한다는 이런 GPU가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GPU의 대장 엔비디아. 지금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영상을 찍으면서 말씀드렸는데 엔비디아가 AI 대장이다. 그리고 국내 AI 수혜지를 찾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 사시면 돼요. 제 생각은. 왜? 누구도 따라가지 못하는 이런 기술 경쟁력이 있고 선두주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그냥 GPU만 만드는 게 아니라 후다라고 하는 또 AI 개발 플랫폼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 관련된 플랫폼도 있고 로봇에 관련된 플랫폼도 있고 그 다음에 신약 개발에 관련된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LLM이라고 하는 이런 대형 언어 모델을 이런 AI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LLM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엔비디아가 하는 이런 비즈니스 자체가 이 AI의 생태계를 엔비디아가 좌지우지하겠다.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핵심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AI 반도체 설계 공급을 넘어서
AI 개발, 활용을 지원하는 소프트웨어 쿠다죠. 네. 그래서 AI 시장을 지금 생태계를 지금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GPU하고 이외에 이런 AI 모델의 추론, GPU는 그동안 학습에 지금 최적화되어 있는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추론 쪽이 좀 더 부상할 거다. 이게 바로 이제 NPU다라고 하는 건데, 지금 이 NPU가 GPU에 대한 이제 보조할 수 있다는 건데, GPU 같은 경우는 크게 보면 이런 큰 건물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 그리고 NPU 같은 경우는 이 건물의 하나의 상가라고 보시면 돼요. 큰 덩어리는 GPU고, 그 중에서 특화돼서 보조할 수 있는 게 NPU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NPU의 강점은 이런 고객의 목적과 산업 분야에 맞춰서 설계를 최적화한다. 이런 상가를 만들기 위해서 이 상가에 최적화된 반도체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학습 영역 쪽은 GPU가 독점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추론 쪽, 이런 NPU 쪽은 아직은 성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건데요. 지금 이런 NPU 관련돼서는 지금 NPU 시장에서도 엔비디아가 지금 뛰어들고 있고,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 구글, 퀄컴, 그다음 중국의 화웨이 등의 업체들이 계속해서 NP 시장에 지금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엣지 디바이스 내 AI 반도체 온 디바이스의 AI도 지금 본격적으로 좀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죠. 이런 쪽도 좀 시장이 커질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런 AI가 스마트폰, 자율주행차, 공장 시설에서도 계속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이런 AI 반도체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하게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2026년도에는 PC 출하량 중에서 NPU가 탑재된 PC가, AI PC가 구매 비중이 100%에 달한다. 계속 가고 있어요, AI는. 그래서 AI 반도체 매출은 매년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한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가장 수혜주 엔비디아가 애플과 시가총액 1위를 지금 겨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 AI 반도체 시장 점유율이 80%이다. 거의 독과점이에요. 경쟁자가 없어요. AMD가 한다고 하지만 AMD가 아직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는 엔비디아가 이미 시장 점유율 90% 이상을 차지했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통합해서 함께 묶어서 파는데, 이게 쿠다가 바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죠. 그리고 H100은, 호퍼 시리즈의 H100은 출시가 된 지 2년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인기입니다. 아직도 인기. 그리고 지금 이런 AI에 관련된 생태계는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중점적으로 구축하고 있다 라고 하는 거고, 지금 AI 열풍으로 AI 반도체 물량 부족,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TSMC가 이런 AI 반도체를 계속해서 찍어내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고, 지금 만약에 엔비디아의 GPU를 주문하면 약 2년에서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3년. 그만큼 주문이 물려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엔비디아의 올해 4분기 이런 블랙웰 출하량이 15만 개에서 20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근데 내년 1분기가 되잖아요. 2025년 1분기가 된다. 어떻게 되냐? 이런 블랙의 출하량이 50만 개에서 55만 개. 어마어마한 출하량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 달부터는, 또 1분기부터는 이런 엔비디아의 실적이 폭발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런 블랙웰의 주문 규모를 예상보다 3배 이상 지금 증가를 했습니다. 3배 이상. 그만큼 이런 엔비디아의 이런 성장성, 매출이 급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엔비디아의 또 수혜가 뭐냐면, 최근에 엔비디아 최수랑 CEO가 이제 인도로 갔습니다. 인도. 그래서 아시아 최고 갑부하고에 만나가지고 이런 AI 허브를 구축하자. 이런 이야기가 지금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인도 최고의 갑부 이런 무케니 안바니하고 만나가지고 AI 서밋에서 AI 기술 채택을 위해서 협력을 체결하자.
라고 했고, 그 다음에 현재 건설 중인 1기가와트 규모의 새 데이터 센터에 엔비디아의 최신 블랙일 칩이 탑재될 것이다. 그리고 인도의 다른 또 대기업들과도 파트너십도 구축을 했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미국 이외에 지금 이 14억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이런 인도 AI 기술을 잠재적인 AI 분야의 강자, 이런 쪽도 지금 엔비디아가 계속해서 깃발을 꽂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은 이런 AI 수혜주에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AI 수혜주 중에서도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주 종목이라 하면 저는 첫 번째는 엔비디아, 두 번째는 TSMC입니다. 왜? 엔비디아하고 TSMC는 경쟁자가 없어요. 경쟁자. 대안이 없습니다. 당장.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지금 계속 집중을 하는 거고,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11월 5일 며칠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면 해리스 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금 엄청나게 치열하게 지금 경합을 하고 있어요. 근데 누가 되더라도 공통적으로 수혜인 그런 업종들이 있는데요. 보시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화석연료 쪽을 조금 성장을 시키는 거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친환경 에너지, 2차 전지라든가 풍력, 태양광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 어메리칸 퍼스트죠. 근데 해리스 민주당 같은 경우는 국제주의, 동맹국을 맺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상반된 의견이고, 공통적인 수혜주는 IT 하드웨어, 건강관리, 방산, 인프라, 원전, 빅테크들이 있어요. 자, 그중에서 IT, 저는 여기서 또 AI가 공통적인 분모에 해당된다라고 봐요. 누가 되더라도 AI는 지속적으로 성장한다. 왜? 이런 기술 패권을 가지는 그런 국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시장의 우위를 겪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많다 보니까 AI 관련된 그런 성장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미국의 정책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조사한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기업, 이번 주에 지금 조사를 했는데요. 이게 보면 1위부터 이제 1위부터 제가 이제 30위까지 한번 조사를 한번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이 빨간색을 친 걸 보시면 애플과 엔비디아는 ROE가 애플은 160%, 엔비디아는 123%. 자, 얘네 둘은 누구예요? 제조 공장이 있나요? 없죠? 팹리스예요. 반도체 설계한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ROE가 높아요. 그리고 포워드 PR, 12개월 후에 PR을 보면 애플은 31배, 엔비디아는 36배. 엔비디아가 현재 66배거든요. 근데 실적이 급증하다 보니까 36배 또 떨어져요. 근데 저는 36배 밑으로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봐요. 우리가 예상치보다 지금 엔비디아의 블랙의 이런 CPU가 훨씬 더 많이 팔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엔비디아가 현재는 PR이 66배지만 36배로 뚝 떨어진다. 포드 PR이. 그리고 TSMC 볼까요? 현재는 PR이 36배예요. 근데 포드 PR이 23배로 뚝 떨어집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실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급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PR이 뚝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들, 이런 AI의 해자, AI 기술 경쟁력, AI에 대안 없는 이런 기업들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정리하면 지금 AI 가속기는 연평균 60% 이상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2028년이 되면 시장 규모가 약 700조에 달할 수 있겠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AI 쪽을 여러분들이 집중하셔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국내 AI 수혜주보다는 미국 주식에 집중, 엔비디아라든가 TSMC 이런 쪽에 지금 집중하는 전략이 좀 저는 유리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AI 가속기가 연간 60% 이상 고성장이 예상되고 2028년에는 700조 시장이 예상된다는 내용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